침등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구당 선생님의 이제 뜸법을 한번 보죠. 구당 선생님은 환자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가. 어떻게 바라보셨으니까 치료법도 침이 아니고 뜸을 더 우선시했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아주 선생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규 과정에서 배웠던 뜸의 이론과 실제에 나와 있는 그 무릎 통증,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선생님의 처방이에요. 우리 구당 선생님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침과 뜸을 병용한다잖아요. 침뜸 병용. 또 하나는 뭐죠? 전신요법입니다. 전신요법.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서 그분이 제일 열악한 부분부터 먼저 병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하나에도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은 무릎 하나라는 국한적으로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다는 거야? 전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침구사나 의사들하고 완전히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릎 관절염 때문에 선생님 책을 피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치료하기 전에 무릎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많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요거밖에 없어요. 달랑. 무릎에는 달랑 요거밖에 없어요. 뇌스랑 족삼기. 선생님은 몰라서 요거만 쓰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아마 무릎을 치료하려고 선생님 책을 딱 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뇌스랑 족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어요? 몸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것도 어디? 앞에 뒤에가 있잖아요. 만성질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서 특히 무릎 쪽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무릎이 왜 망가졌겠어요? 무릎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거나 특히 무릎 부분이 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쓰신 걸 봐요. 우리 보면은 보통 무릎보양뜸 말할 때 중안, 관원 이게 요 앞에서는 중안하고 관원밖에 안 썼어요.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많이 쓰셨다. 그리고 왜 무릎이 아픈데 여기다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간비신이라는 자리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간은 무슨 작용을 하죠? 간, 생리작용이. 간은 뭐예요? 네, 소설이야. 간장혈, 물질적으로는 혈을 저장하고 기능적으로는 소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래서 근육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육의 문제가 크다. 그 다음에 비는 왜 그랬어요? 비는 특징이 뭐죠? 생리기능이? 운화예요. 운화가 안 되면 소화시켜서 전신으로 운화가 운송하는 물질을 정밀한 물질을 운송을 안 해주면 안 가면은 쌓이면 뭐가 돼요? 습이 되죠. 습. 결국 그게 발전하면 뭐가 돼요? 습이 발전하면 뭘로 가죠? 그 영으로 가. 그 영으로 아픈 걸 우리는 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담. 습담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보통 관절염, 불이 두 개나 들어요. 열 때문에 이렇게 열 때문에. 습이 자꾸 정체가 되니까 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병증을 뭐라 그런다? 담이라고 그런다. 담은 결국 뭐예요? 습담할 때 이 담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습사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에 담자 쓰니까 그게 상처에 몰리면 어떻게 돼? 끈적한 가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저런 것들이 어디 가서 관절에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관절에 가서. 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비가 하는 일이 뭐를 주관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설명도 오해할 수 있겠네. 비주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지를 주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관절 아니에요? 관절. 그래서 수혈을 쓴다죠. 수혈을 장과 관련 있으니까 수혈은 두 개 있다고 했죠. 오수혈, 지금 말하는 배유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수도 쓸 수 있고 배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이렇게 해서 습과 관련된 운화작용을 습이 안 쌓이도록 해줘야 된다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이 뭐예요? 간주근이. 간주근이 뭐예요? 이거는 건이죠, 건. 우리가 보통 근육 할 때 이 기육은 비가 담당하고 얘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간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건, 인대 이런 걸 다 포함시켜요. 건, 인대, 기육을 싸고 있는 근막 이런 게 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무릎만 뭔가 문제가 돼서 고장난 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다고 보신 거예요. 뭐가 깨진 거야? 간주, 근, 건, 인대, 근막에 유연하지 못한 뭐가 문제가 생겼다. B는 습담으로 생겨서 관절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어요? 관절염 생기면 붓고 부종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습담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비주 사지 얘기하고 사지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관절, 여기 주관절, 무릎 이런 데가 큰 관절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뭔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관절통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절통을 치료하는 거는 오수열 중에서 누굴 찾아요? 여기는 원효를 찾았습니다. 배경은 유효를 찾았지만 오수열은 누굴 찾았어요? 그 수효를 찾아 쓰는 거야. 이 닮은 숫자를. 숫자, 수성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수자를 쓰는 거야. 오수열 중에 수효는 또 누구예요, 그러면? 정효, 수. 오수열의 수효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몸을 어떻게, 몸이 배웠죠? 체중, 절통이잖아, 절통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몸은 어떻게 무거워? 몸이 왜 무거워요? 공부하셨죠? 상대적으로. 몸이 무겁다는 건 뭐예요, 전부? 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디가 아파. 이게 뭐야, 지금 관절염을 얘기해. 관절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릎 관절통이 아프면 무릎을 지나가는 경락의 개념으로 치료한다면은, 그 침등의학적으로 치료한다면 경락의 개념으로 치료할 수 있죠. 앞무릎이 아프면 어디가 돼요? 앞무릎이 아프면 양명경이야. 양명경에서 관절통이 생겼으니까 양명경에 수유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치라고 해. 그걸 원치. 원리로 쓴다 원치. 요거는 우리 그 여러분이 경락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결 이론. 응? 그거 기억나세요? 근결 이론. 뿌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인은 어디서 오냐? 뿌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에서 체중 절통 말 그대로 습 때문에 생긴 관절통을 치료하는 수요를 쓰는 거예요. 안쪽이 아프면 비경 아니면 간경이죠. 비경은 어디예요? 원적 수혈이. 태백. 간경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는데도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대충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설정에 섞어서.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그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간주, 근, 비주, 운화로 인해서 생리작용에 방해가 생기는 습과의 문제, 사지, 관절, 절통을 치료한다. 그 개선을 시키는 거죠. 미리. 전체적으로 흐름을. 일단 무릎을 치료하는데 무릎에만 말리면 계속 재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기여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신은 왜 그랬어요? 신은 왜 그랬죠? 신은 왜 썼어요? 그래, 신주골. 꼴이잖아, 신주골. 아까 연골 얘기했잖아. 연골 이런 거. 신주골. 신양. 그리고 신은 증상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술 사년이잖아요. 요술 사년. 허리와 무릎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어디를 본다는 거야? 허리를 본다는 거죠. 허리 무릎이 같이 아프면 어디다? 신의 문제다. 이렇게 딱딱 못 박혀져 있잖아요. 동양의학은.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국부적으로 그저는 그걸 알아와야 돼.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는. 그렇지만 수술하랍니다. 뭐 주사 맞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사 맞고 좀 지나면 또 아프니까 또 맞아야죠. 근데 수술하랍니다. 그러면 말리잖아요, 우리가. 말려야 되지 않아요? 수술해도 재발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허리 수술 그런 거 주변에 있죠? 거기다 뭘 박아요? 아니 볼트를 박아놔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걸 견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되면 인조 뭐 이렇게 유연하게
근육처럼 역할하는 거 나온대. 근데 그게 상용화되려면 한 10년, 20년 지나야 될 테니까 그 사이까지만 뜸을 뜨시라 그랬어요. 그 사이까지만. 그거 나올 때까지만. 응? 그렇게 몸을 보존해 가야죠. 그래서 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무국보양뜸을 뜨시는 거는 항상 뭐라 그러셨어요? 기혈을 순환시킨다. 그래서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어린아이들은 순양체이기 때문에 기순환이 잘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흐름이 탁해진단 말이에요. 이 몸에 있는 게. 그러니까 기혈의 흐름이 약해지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 듣고요. 저 12병맥 유주가 흐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경락이나 책에 나오죠. 양경으로 전부 합쳐서 어쨌든 50회 흐른다고 그러죠. 50회 흐르는 거 갖다가 24시간을 나누면 한 번 저 몸이 도는데 몇 분 걸리는 거예요? 28.48초가 걸리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맥도 몇 동을 봐요. 맥도 우리 맥 짚을 때 맥을 50동을 보잖아요. 50동. 그걸 유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안 아플 때 얘기죠.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얘기.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아파요? 나이가 들면. 아까 무릎만 해도 벌써 50만 넘어가도 돼요. 전립선은 또 어떤 줄 알아요? 50세 넘어가면 전립선 환자가 50대 넘은 남자들은 50%랍니다. 그럼 여기 지금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20명이 앉았다면 10명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전립선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피해서 아무것도 안 아픈 신과 같은 몸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돕니다. 정상적인 거. 불가능하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 그러면 지금 말한 28.48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얘기지,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러면 그 유주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40, 50분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한 바퀴 돌면. 그런 걸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이 보신 거는 커다란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른 의사나 한의사들이나 침 놓는 사람한테 가면 여기에 매달릴걸요?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신인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데 하나도 안 쓰고 여기서만 매달려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일시 반짝이죠, 반짝. 벼룩시장 같은 거야. 번개팅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몸 전체가 균형이 깨져서 아픈 건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치료가 되겠어요? 그거는 순간적인 국부 치료로 그 진통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전체로 흐름해서 재발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완화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사실 배웠던 구당의학인데 우리는 그 선생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죠, 사실. 왜?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병이 중요하면 많이 써야지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한두 줄을 갖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완치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방법을 쓰고, 혹시 무릎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무릎보양뜸에 간유, 비유, 신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골이 특히 문제가 생겼다면 신유를 중점적으로 쓰고, 습담으로 인한 부족을 해서 내측에 문제가 생겼으면 비와 간유를 쓰는데, 특히 운동적으로 해서 인대라든지 근의 문제로 생겼다면 간유를 좀 더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5장 뜬다면 간유를 좀 7장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합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합혈, 꼭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비유, 음능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병락을 쓴다면, 어쨌든 선생님은 뇌설환, 외설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비에서는 어떤 일을 효능을 갖고 있느냐, 이 혈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정 지통이야.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멈추게 한다. 그다음에 통경을, 경락을 잘 소통시킨다니까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해서 그 근이 많이 쓴다는 얘기는 양성에 우리로 말하면 많이 쓴다. 열이 난다는 건 뭐예요? 양이 성해서 음이 부족하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 음을 보여줘야죠. 이런 식의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산한 지토, 찬바람 많이 쐬거나 노출되기 쉽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쉽고 찬물 닿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 수 있다면 한사로 인해서
요술 사년 뭐 이런 개념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외설안 내설안을 쓰는데 선생님이 특징이 침뜸 병용이잖아요. 뜸만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침을 또 쓰셨어. 그래서 이제 침을 어떻게 쓸 거냐 하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거는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침뜸 병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혈자리들은 꼭 써야 된다,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 선생님이 직접 전원해 준 거를 듣고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중국, 일본, 한국에서 무릎 치료할 때 주로 쓰는 혈자리들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혈자리를 발췌해서 올린 거예요. 삼국에서 쓰는 무릎 치료를 쓰는 책들을 보고서 발췌를 올려서 그거를 왜 썼는가를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뜸을 뜨고 침을 놓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슬한 학정 위정 양육처는 기본으로 쓰더라. 어느 나라에서는 무릎 치료를 하는 책이든 처방책을 보면 일본 책, 중국 책, 한국 책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 나온 이런 한의사들 쓰는 이런 책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슬한 학정 위정 양육천의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정하고 그러면 슬한은 실계 인대에 영향을 주고 학정은 대퇴직근, 위정은 비복근, 양육천은 장비골근에 그 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경맥을 찾아서 쓴다는 얘기는 경근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경근의 개념이 경맥을 통한다면 장부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조경명 경맥은 위경입니다. 소화하고 관련이 있겠죠. 소화가 평상시에 늘 약한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다면 앞쪽으로 아플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탈이 잘 날 수 있다. 위경 쪽이 약해지니까 그쪽으로 흐르는 대퇴직근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경맥 경근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뒤에 가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무릎 안쪽 통증은 조골은 경맥이나 여기 비경을 뺐습니다. 근이기 때문에 뺐는데 어쨌든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뺐긴 했지만 족태음 비경과 족골은 간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으로 보면은 경근, 거름경과 태음 경근에 영향을 받는다. 무릎 바깥쪽으로는 족소양 담경인 거 잘 아시죠? 그쪽에 있는 거. 경근상으로는 어디가 제일 영향을 받는지. 무릎 뒤쪽으로는 족태양 경맥, 그리고 경근상으로는 어떤 경근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을 주는지 그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무릎 앞쪽이 아픈 건 아까 말씀대로 조경명 경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주로 썼던 자리들, 앞쪽에 아픈 자리들을 혀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따라가면서 양명형을 따라가면서 그 많은 학자들, 많은 심술가, 임상가들이 무릎 통증을 양경 앞쪽에 아픈 무릎 앞쪽은 이렇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그림이 찍혀져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특별한 거는 옆쪽으로도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양명경으로 온 것들은 왜 양명경맥을 따라서 양명경맥을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까라고 분석해 보면 기혈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기혈의 흐름을 누구에게 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지한 걸 보면 대퇴직근이야. 처음 보고 있는 혈들은 왜 이 혈들을 썼나 봤더니 전부 대퇴직근과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간 광근은 대퇴직근은 표층에 있고 얘는 심층에 있어요.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광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자리가 양부다. 양부는 굉장히 무릎에 좋은 자리라 볼 수 있죠. 외측 광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퇴 4두근 중에 내측 광근만 빼고는 3개의 대퇴 3근이 다 들어있어요. 양부에. 그 양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양명경을 치료할 때. 그러니까 양명경에서 저 자리가 뭐가 돼요? 극혈이 돼요. 양명경에서. 극혈이 어떤 때 써요? 경맥상으로 급통이 일어날 때 쓰는 자리라고. 그 이치가 맞잖아요. 저렇게 쓰는 이유가. 옛날 어른들이 양부를 썼을 때는 왜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근육의 경련 급성으로 오니까 설사도 쓰지만 위경련에도 쓰는 자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경련. 위경련. 위에 경련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요?
그 위의 근 때문에, 위근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양구 이런 원리가 있다고. 혈전이 하나하나에 왜 그거를 써야 되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선생들이 치료를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지. 남의 처방을 보고 막연하게 쓰기만 하면은 그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에 자신감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족삼리는 뭐 당연히 종횡명이 하필이니까 쓰게 된 거고, 혈해는 내측관근 들어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의 앞에는 외측관근, 내측관근, 그 다음에 대퇴직근이 무릎을 세 개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하나가 깨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혈들을 쓴 것 같아요. 혈해라는 자리를. 이건 비경이죠, 비경.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대편에 곡택과 척택을 썼다. 이런 처방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곡택하고 척택을 썼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곡택, 척택은 뭐야? 척택. 태운경.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장부상으로 본 거예요. 장부상으로. 혹시 장부상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부상통. 우리 경락책에 보면 관합추라고, 관합추는 들어보셨어요? 근데 경락책 안 보셨어요? 경락학이라고 그거 보셔야 돼요. 이거 침을 놓는 사람은 경락을 모르면 어디 가서 침을 놔요? 청량리 가서 저기 1호선 타면 어디를 가려고 1호선 타세요? 청량 가서 무조건 타면 집에 데려다 주나요? 그게 어디 가려고 타신 거야? 경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인천으로 가는지, 수원으로 가는지, 종로 3가에서 5호선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목적을 알고 올라탄 거잖아요. 결국은 경혈도 중요하지만 경락을 보고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사이에 있는 경혈을 선택하려니까 경락을 알아야 돼요. 태음경은 관합추 이론에 의하면 태음경은 태양경하고 관련이 있다. 태양경하고 고름경은 어디하고? 양명경하고 양명경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육경의 장부상통에 의해서 곡택, 척택이라는 이름이 저렇게 배열된 걸로 봐요. 처방을 보고 그냥 쓰지 말고 분석을 해서 저거를 썼던 선인들의 의도를 알아채서 그거를 내 경험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다른 걸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우리 뜸사랑에서 배출된 침군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대한민국의 침수인 중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분들이 뜸사랑에서 배출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상위 10%. 얼마나 대단한 집단입니까? 우리가 침 때문에 의가 집단 아닙니까? 그런 분석을 통하고 창작물도 나오고 임상경험집도 나와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무릎 앞쪽이 아픈데 무릎 위쪽이 아픈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무릎 앞에만 아픈 게 아니라 위쪽으로 보는 거야. 그럴 때는 슬상이혈을 쓴다. 슬상이혈은 슬개골 위에 두 혈을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슬개골이면은 그 앞에 이렇게 무릎 보호대 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위에 이렇게 해서 요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2천 올라가면 양구 혈애가 있지만 요거 실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학점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런 자리도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 대퇴 사주하고 관련 있는 자리죠. 여기 슬개골 여기 있네. 이게 무릎 슬개골. 슬개골. 슬상 이혈을 쓴다. 무릎 위쪽이 아프면. 자, 그런데 무릎 관절 그 안쪽이 아프면 무릎 관절 안쪽이.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 연결해서 뼈에 갖다 붙인 인대의 문자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실개 인대 가운데다가 쓰는데 외설한 뇌설한을 투자를 하시는 거 봤어. 선생님이 외설한 뇌설한을 침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무릎 아프다고 왔는데 어떤 때는 독비에다가 뜸만 떠주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외설한 뇌설한 아래쪽에 인대 이렇게 있죠. 딱딱한 거. 그쪽을 투자를 해버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사람이 무릎 안쪽 부분이 아프다고 말하시니까 아래쪽을 치료해 준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 부분은 세 군데로 무릎 위에 아래에 아픈 것을 앞쪽은 양명경맥을 기준으로 푼다.